이 세 가지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은 지정이 3요소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견, 정사 등을 통해 지적인 업을 다스리고 정어, 정업, 정명 등을 통해 의지적인 그리고 선정행을 통해 감성적인 업을 다스리게 된다. 감성적 번뇌는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들 감성의 결과가 마음의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대상에 대한 탐착과 환함의 상태이다. 싫어하는 감정에 충실하면 기가 빠져 무기력해지고, 좋아하는 감정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5가지 감정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을 선정행위라 하고 정정진이 시작이다.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탐욕과 분노를 정화하는 것이 바로 정정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시박과 식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행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그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칠악을 열심히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선도라고 하는 것은 칠선을 닦는 것이에요. 그러면 칠선을 닦고 나머지 세 개가 있죠. 나머지 세 개는 탐진치, 이거는 무슨 업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업, 정신적인 업이에요. 그래서 천상에 가는데 탐진치가 다 소멸할 필요는 없어요. 탐진치가 있어도 10가지 선한 행위를 몸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은 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천상 중에서 색계로 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정신적인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탐진치가 되는 거죠. 이 탐진치가 벌어져서 5가지가 돼서 오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5가지 장애를 다스리면 선정에 들고 그 다음에 색계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지정의로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우리는 정견, 정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사유를 통해서 업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정견과 정사는 자기의 그 지성을 다스려서 번뇌를 닦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3, 4, 5번은 어떤 실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다스린다. 그래서 의지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위,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계율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감성적인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감성을 다스리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선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4, 5번은 계행이고 6, 7, 8번은 선정행이고 1, 2번은 해행. 그래서 해, 계, 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팔정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성적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기록된 업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오장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 첫째로 하는 그 부분도 계속 읽어주세요. 네. 첫째로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정보가 좋아하고 싫어함에 물들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을 감각기관의 제어라 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은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일단 싫은 생각은 싫은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싫은 감정은 표현해도 괴롭고 억눌러도 괴롭기 때문이다. 싫은 감정은 표현하면 자타가 상처를 입고 억누른 감정은 은밀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보다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한다. 한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타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은 갖고 싶고 갖지 못하면 괴로움이 된다. 만일 갖게 되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상을 더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그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엄청난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좋아하는 느낌을 위해 평생 종노릇하며 충족시켜줘도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싫어하는 감정은 싫어하는 환경을 끌어당긴다.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고 검소한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유분방한 사람은 강요를 싫어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면 못생긴 모습을 싫어한다. 문제는 이 싫어하는 감정들이 그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감정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졌으나 눈이 없다. 좋건 싫건 감정이 한번 발생하면 그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것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싫어하는 환경이 늘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시비를 고집하지 않는 한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사정근이라고 했을 때 사정근이 정근 혹은 정진이라고 하죠. 삼마 바야마라고 하는데 이 정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리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단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정징수근이라고 하고 4번째로는 수호근. 그래서 4가지로 그렇게 정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율의근이라고 하는데 삼바라, 인드리아 상바라라고 빨리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유리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싫어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고 그렇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율의근을 닦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의 제어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안입이 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감각기관을 제어고 이것을 이제 그 마지막니까의 산수목골령 같은 곳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눈이 대상을 보아도 추상과 세상을 받지 말라.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 그래서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상이고 아누부얀자는 세밀한 상. 그래서 그 대상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감각기관의 제어 그리고 그것을 유리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집권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부는 자연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아하고 해로운 것은 싫어하게 된다. 좋다고 생각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 싫다고 생각하면 멀리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한다. 그 욕망들이 업이고 나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선언된 심리적 업을 정화하기 전에 감각기관의 정보를 먼저 제어하고 단속해야만 한다. 둘째는 이미 발생한 감정의 번뇌들을 없애는 것이다. 업을 다스려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을 천년묵은 우물을 청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들어온 오염물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붕을 세워서 차단한 후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온 것을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5가지의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는 것을 당근이라 한다. 셋째, 자, 여기에서 유리근하고 단근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리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업을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했는데 천년묵은 우물을 청소할 때 그때 첫 번째 지붕을 세워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단근이겠어요? 유리근이겠어요? 봉호스님. 우물 위에다가 지붕을 세워가지고 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단근에 해당해요? 유리근에 해당해요? 유리근에 해당돼. 그래서 감각기관을 제어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감각기관의 제어가 바로 유리근이고 그것이 바로 지붕을 세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생겨난 악업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미 그 우물에 더러운 것들인 것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단근이라고 그래요. 이미 발생한 악업을 다스리는 것을 단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리근과 단근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네, 계속. 네, 계속. 셋째, 이들 불선법은 정념을 위시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선법을 정장시킴으로써 다스릴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명각지, 택법각지, 노력각지, 희각지, 평온각지, 삼매각지, 평등각지이다. 넷째, 그러한 연후에 다시 마음이 오염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간을 하는 것을 수호근이라 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미 생긴 그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수군 닦는 열심히 닦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닦는 것을 뭐를 닦는다고요? 칠각지를 닦는 것이에요. 아직 선업이 생겨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제 그 악업으로 그다음 물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관을 해서 마음을 방지하는 수호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선과 악에 이미 발생한 것과 그다음에 발생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선에 있어서 발생한 것과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각 이제 그 닦는 것이 바로 유리근, 그다음에 단근, 그다음에 수근, 수호근 이렇게 4가지의 삼마바야마 4가지 노력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바른 노력을 한 다음에 정념과 정정을 어떻게 닦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가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